카밀라 파케오 볼스는 화요일 아침 일반 대중이 읽는 보도 자료를 통해 자신의 강등 소식을 알게 됐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궁궐에서 아무도 그녀에게 전화해서 미리 알려주지 않았다는 사실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직함이나 후원 같은 건 잠시 잊애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을 잃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알게 됐느냐입니다. 왕비에게 모든 일정이 취소된다는 사실을 알리는 걸 실수로 놓칠 리가 없죠. 그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이 복잡한 상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전에 크라운 워치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이 왕실 개편에 대한 최신 소식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을 겁니다. 2초밖에 안 걸리고 채널 운영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자, 다시 카밀라 이야기로 돌아가서 그녀는 직원들에게 저는 36살인데 여왕님 말고는 아무도 기억나지 않아요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 한마디가 지금 그녀의 정신 상태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그녀는 수십 년 동안 이 제도 속에서 살아남으며 대중의 증오와 가정 파괴범이라는 낙인 다이아에나 공주의 그늘 아래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그녀는 긴 안목으로 해냈습니다. 기다렸고 인내했습니다. 그녀는 거창한 인터뷰도 하지 않았고 대대적인 홍보 공세를 통해 이미지를 회복하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찰스 곁에 머물며 시간이 해결해 주기를 기다렸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2022년 찰스가 왕위에 오를 무렵 카밀라는 영국에서 가장 미움받는 여성에서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조용한 존경을 받는 왕비로 거듭났습니다. 여왕은 카밀라가 왕비의 역할에 진정으로 어울리는 인물로 성장했음을 인정한 듯 했습니다. 그런데 수십 년간의 치밀한 전략이 마침내 결실을 맺은 후 언론 보도를 통해 자신의 책임이 박탈되고 후원 직책이 다른 사람에게 재배정되고 국빈 방문 일정에서 자신의 이름이 빠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아무도 그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다는 것은 단순한 구조조정이 아니라 외교적인 수사로 포장된 퇴거 통지나 다름없습니다. 왕실 공식 성명은 간소화, 업무 재조정, 효율성 증대, 현대화와 같은 그럴듯한 표현을 사용했지만 왕실 전문가들은 무엇이 빠져 있는지 즉시 알아챘습니다. 주요 국가 행사에서 카밀라의 이름이 사라지고 외교 브리핑에서도 빠지고 다가오는 주요 행사 일정에서도 빠진 것입니다. 오라이스 동안 그녀가 후원해 온 여러 직책들이 조용히 다른 사람에게 재배정되었는데 일부는 케이트에게, 일부는 더 젊고 새로운 인물들에게 넘어갔습니다. 그녀가 10년 넘게 주재해온 행사들은 명칭이 바뀌거나 아예 취소되었습니다. 그리고 클레런스 하우스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카밀라는 우리와 마찬가지로 보도자료를 통해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직원들은 그녀의 반응을 화산 폭발 같았다고 묘사했습니다. 한 궁정 관계자에 따르면 그녀는 내가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그가 이러다니 라고 외쳤다고 합니다. 여기서 그는 당연히 윌리엄 왕자를 가리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결정이 갑작스럽게 내려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왕실 개편 문서는 몇 달 동안 내부에서 회람되고 있었습니다. 이 문서는 왕실 기능을 현대화하기 위한 포괄적인 전략으로 설명되었습니다. 찰스 왕세자는 초안을 검토했고 일부 내용에 서명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내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그는 이 문서가 아내에게 미칠 영향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진심이었는지 아니면 왕실의 의도적인 속임수였는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결과는 같습니다. 카밀라는 완전히 허를 찔렸습니다. 문서가 공개된 날 정오쯤 그녀는 윌리엄 왕자가 아닌, 아직은 아닌 남편 찰스 왕세자와의 개인 접견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그 방에서 일어난 일은 폭발적이었다고 전해집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었어. CST. 그녀는 재판 증거물처럼 서류들을 들어보이며 다그쳤다. 찰스는 잠시 망설였다. 그 망설임은 그녀에게 모든 것을 말해주는 듯했다. 이건 배신이야. 그녀가 말했다.
그들이 내 명예를 더럽히고 만열하고 낙인 찍었을 때 난 당신 편이었어. 그런데 이제 와서 날 버리다니. 찰스는 윌리엄이 더 많은 지도적 책임을 맡고 있으며 결정은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전략적인 것이라고 설명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카밀라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모든 문서에 윌리엄의 손길이 닿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회의가 잡혔습니다. 이번에는 찰스, 카밀라, 윌리엄 단 세 사람만 방에 있었습니다. 내부 관계자들의 말에 따르면 카밀라는 냉철한 표정으로 회의장에 들어섰습니다. 그녀는 애원할 생각이 없었고 정면으로 맞서려 했습니다. 당신은 제게서 책임을 빼앗고 있어요. 네, 그녀는 윌리엄에게 말했습니다. 세습된 것도 아니고 결혼으로 얻은 것도 아닌 스스로 쟁취한 책임 말이에요. 윌리엄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미래를 위한 겁니다, 카밀라. 국민들은 미래 세대를 대표하는 군주제를 원합니다. 저는 그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당신을 벌 주려는 게 아니라 명확성을 위한 겁니다. 하지만 명확성이라는 단어에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윌리엄의 참모들이 명확성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매우 구체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들은 효율적이고 젊고 스캔들이 없는 군주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왕실 구성원 모두가 브랜드를 대표하는 존재인 왕실에서 복잡한 과거와 계부와의 관계, 그리고 수십 년간 타블로이드 언론의 주목을 받아온 카밀라는 윌리엄이 만들어가려는 이미지와 맞지 않습니다. 한 왕실 소식통은 더욱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윌리엄은 왕실을 사업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각각의 얼굴은 브랜드를 대표합니다. 그는 깨끗하고 젊고 스캔들이 없는 이미지를 원합니다. 카밀라는 그런 이미지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이는 무례함의 문제가 아니라 통제의 문제입니다. 윌리엄의 왕실에 대한 비전은 냉혹할 정도로 실용적입니다. 그는 현대 미디어의 중요성을 알고 있으며 젊은 세대와의 소통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왕실의 미래는 감정이 아닌 생존에 달려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카밀라가 당신은 아직 왕이 아니고 내가 순순히 물러날 거라고 생각한다면 나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라고 말했을 때 그녀는 단순히 과장된 표현을 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실제 상황을 정확히 지적한 것입니다. 윌리엄은 아직 왕이 아니고 찰스는 여전히 왕위에 있지만 여러 증언에 따르면 찰스는 그 회의 내내 창백하고 지쳐 보였으며 감정적으로 갈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회의 후 일부 측근들은 그가 자신의 궁정을 통제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다고 수군거렸습니다. 회의는 아무런 해결책도 사과도 구조 개편의 철회도 없이 끝났습니다. 카밀라는 먼저 자리를 박차고 나갔고 윌리엄은 아무렇지 않은 듯 뒤따라 나갔습니다. 궁궐 직원 한 명에 따르면 찰스는 약 1시간 동안 방에 혼자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날은 왕좌의 균열이 생긴 날이었어요. 라고 그들은 설명했습니다. 공개적으로는 아니었지만 은밀한 곳에서는 그 기운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카밀라가 왜 이 일에 그토록 큰 충격을 받았는지 이해하려면 그녀가 지난 50년 동안 쌓아온 것을 알아야 합니다. 카밀라 로즈메리 샌드는 왕관을 쓰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녀는 왕실에 어울리는 사람이 아니었다. 왕족 혈통도 윈저 가문에 필적할 만한 가문 배경도 언론 대응 훈련도 받지 않았다. 평생 동안 그녀는 왕실이 사라져 주길 바라는 존재였다. 그녀는 다이애나보다 훨씬 전인 1980년대 찰스를 만났고 스캔들이 터지기 훨씬 전이었다. 두 사람은 금세 가까워졌지만 왕실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부적합하다고 여겨졌다. 너무 경험이 많고 너무 독립적이며 너무 자기 주장이 강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찰스는 더 적합한 신부감을 고르도록 권유받았고 그 신부감이 바로 다이아나 스펜서였다. 그 후 벌어진 삼각관계는 너무나 악명 높아서 수십 년 동안 거의 모든 왕실 관련 이야기에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카밀라는 에이게녀, 불륜녀, 정부 동화 같은 이야기를 파괴하는 존재로 낙인 찍혔습니다. 파파라치에게 쫓기고 신문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했습니다. 수년간 세상이 그녀를 낱낱이 파헤치는 동안 그녀는 그림자 속에서 침묵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카밀라는 약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인내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다이애나와 찰스의 결혼 생활이 파탄나고 카밀라와 찰스 왕세자에 대한 진실이 점차 드러나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카밀라는 무너지는 대신 적응했습니다. 그녀는 스포트라이트를 쫓지 않았고 인터뷰도 하지 않았으며 화려함과 명성으로 자신의 이미지를 회복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하고 침착하게 찰스 곁에 머물렀고 대중의 마음은 점차 누그러졌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쉽게는 아니었지만 꾸준한 노력의 결과였습니다. 카밀라는 자선 활동과 겸손함 그리고 맞불 작전을 거부하는 태도를 통해 말보다는 행동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재건했습니다. 2005년 그녀와 찰스가 마침내 결혼했을 때 대중의 반응은 조심스러웠지만 적대적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녀는 다이애나와 동의어가 되어버린 웨일즈 공주라는 칭호를 의도적으로 피하고 코널 공작 부인이라는 칭호를 받았습니다. 그 선택 하나만 봐도 그녀가 얼마나 정치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되었는지 알 수 있었다. 그녀는 여론의 장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궁궐 안에서 그녀의 영향력은 점점 커져갔다. 그녀는 찰스 왕세자의 가장 소중한 조언자 중 한 명이 되었다. 참모들은 그녀를 명석하고 정치적으로 통찰력이 있으며 권력의 진실을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칭찬했다. 그녀는 단순한 배우자를 넘어 전략가였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녀는 더 많은 왕실 임무를 맡고 후원단체를 설립했으며 심지어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조용한 존경을 받기도 했습니다. 여왕은 카밀라가 역경을 견뎌내고 성숙해진 인물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리하여 찰스가 마침내 2022년에 왕위에 올랐을 때 카밀라는 더 이상 들러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왕비가 되었습니다. 그 제목은 그녀의 변화를 최종적으로 인정하는 것이었고 한때 불가능해 보였던 그녀의 여정에 마침표를 찍는 것이었다. 잠시 동안 그녀는 찰스 왕세자 옆뿐 아니라 왕실의 심장부에서 마침내 자신의 자리를 찾은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카밀라에게는 공식적으로 인정받지 못한 비밀스러운 소망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녀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 따르면 그녀는 자신의 가족, 특히 손주들이 왕실의 품으로 받아들여지기를 바랐다고 합니다. 그녀는 그들에게 자기를 공개적으로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단지 자신의 존재뿐 아니라 자신의 업적을 인정하는 군주제를 원했을 뿐입니다. 그 꿈은 공식적으로 거부된 적은 없었지만 조용히 묵살되었습니다. 칼스의 건강과 체력이 쇠약해지면서 윌리엄이 더욱 주도적인 역할을 맡게 된 지금 카밀라는 자신의 영향력이 체계적으로 축소되는 재편성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녀가 만들어냈다고 생각했던 미래는 그녀 없이 재설계되고 있습니다. 특히 가혹한 것은 이 모든 과정에서 케이트 미들턴이 처한 상황입니다. 카밀라가 궁궐 안에서 분노를 터뜨리는 동안 웨일즈 공주 캐서린은 우아하고 조용하며 신중한 태도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다혜중에게 그녀는 그저 미래 왕의 충실한 아내이자 침착하고 세련된 여성일 뿐이다. 하지만 궁궐 내부에서는 케이트가 단순히 신분 상승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략적으로 배치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카밀라는 그 모든 상황을 실시간으로 목격했다. 수년 동안 그녀는 케이트를 일정 거리 두고 지켜보았다. 평민에서 공작 부인 그리고 공주로 성장하는 과정 내내 그녀는 항상 침착했고 늘 인기가 많았지만 카밀라의 왕비 자리를 결코 위협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찰스가 왕위에 오르자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찰스가 새로운 직책의 책임에 몰두하고 윌리엄이 지도력에 더욱 집중하면서 케이트는
대중의 관심에서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케이트는 그 공백을 자연스럽게 메웠습니다. 우선 공식 석상에 나타나는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이전보다 더 자주 그리고 단독으로 더 눈에 띄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한때 카밀라의 이름과 연관되었던 자선 단체들이 현대화라는 명목에 갑자기 웨일즈 공주 명의로 재배정되었습니다. 케이트의 발언은 더욱 권위 있어졌고 의상 선택은 더욱 위험 있어졌으며 그녀의 존재감은 더욱 확고해졌다. 한 고위 궁정 관계자는 케이트 주변에 새로운 기운이 감돌고 있다. 이는 우연이 아니다 라고 인정했다. 모든 사진 댓글 그리고 행사는 모두 계획된 것이었다. 그녀는 홍보되고 있었다. 언론도 이를 알아챘다. 헤드라인은 카밀라 왕비 참석에서 케이트 공주 주도로 바뀌었다. 더 이상 미묘하지 않았다. 이야기가 바뀌고 있었다. 카밀라는 직무뿐 아니라 대중의 관심에서도 멀어지고 있었다. 카밀라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부분은 케이트가 성공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윌리엄이 오히려 케이트의 성공을 부추기는 듯 보였다는 점이 더욱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는 케이트가 공식 석상에 항상 중심에 서도록 했고 중요한 역할을 맡겼습니다. 손을 잡고 있는 모습부터 함께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내는 모습까지 두 사람이 보여준 모든 행동은 단결력 젊음 그리고 강인함을 과시했습니다. 그들은 왕실의 미래를 상징했고 카밀라는 그들이 자신을 현재에서 지워버리려 한다고 믿었다. 더 심각한 것은 참모진 보좌관 심지어 언론 사이에서까지 윌리엄이 카밀라가 아닌 케이트를 진정한 여왕 후보로 여기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다. 아직 정식 왕위 계승자는 아니지만 상징성과 권력 영향력 면에서 그렇다는 것이었다. 그 의미는 명확했다. 찰스가 퇴위하는 날 언젠가는 오겠지만 대중은 이미 케이트를 여왕으로 상상할 것이다. 카밀라는 과거 시대의 유물 그저 부록처럼 남게 될 것이다. 그리고 윌리엄의 계획은 사실상 완벽했다. 카밀라의 영향력이 약해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주목받기 시작할 때마다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릴 만한 헤드라인이 등장했기 때문이다. 케이트가 어린이 병원을 방문하고 조지가 새로운 왕실 행사에 참석하고 가족 사진이 공개되는 등 기삿거리를 갈망하던 언론은 적극적으로 협조했습니다. 다회중은 대체로 이 사실을 몰랐지만 모두가 이를 믿는 것은 아니었다. 소셜미디어는 뜨겁게 달아올랐다. 왕실 전문가들은 궁궐 웹사이트에 수정된 프로필을 꼼꼼히 살펴보며 카밀라가 중요한 부분에서 빠져 있는 것을 지적했다. 온라인 탐정들은 취소된 행사들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트위터에서는 갑작스러운 그녀의 모습 변화에 대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틱톡에서는 작년과 달리 카밀라가 전면에 나서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이제 공식 매체들은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마치 여론전처럼 윌리엄 왕자가 우세한 상황이었지만 마지막 유출 사건이 판세를 뒤집었습니다. 이지명의 궁궐 관계자는 한 주요 일요일 신문에 카밀라가 찰스에게 눈물을 흘리며 왜 자신이 측근에서 배제되는지 알고 싶어 했다고 전했다. 이 기사가 큰 반향을 일으킨 것은 단순히 선정적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미 짐작했던 바를 확인시켜 주었기 때문이다. 왕비는 스스로 물러난 것이 아니라 밀려난 것이었다. 이로써 왕실 내부를 감췄던 침묵이 깨지기 시작했고 논평가들은 비로소 실질적인 질문들을 던지기 시작했다. 왜 카밀라는 국빈 만찬에 참석하지 않았을까? 왜 케이트는 공식 석상에서 그렇게 많은 비중을 차지했을까? 왜 왕실은 이 모든 것에 대해 해명을 거부했을까? 단결 유지를 그토록 중요시하던 왕실은 또다시 내분설에 휩싸였다. 다만 이번에는 다이애나가 그 중심에 있지 않았다. 카밀라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녀는 어떤 위치에 놓이게 될까요? 공식적으로는 여전히 왕비 자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왕비라는 칭호는 그대로 남아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의례적인 역할만 하는 존재로 전락하여
자신이 지탱해온 왕실이 자신의 의견 없이 실시간으로 재편되는 모습을 지켜보고만 있습니다. 그녀의 강등을 알리는 보도자료도 명예를 박탈하는 왕실 칙령도 없었지만 그 징후는 분명합니다. 그녀가 주요 행사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공식 브리핑에서 이름이 사라지고 케이트가 점차 그녀의 역할을 흡수하는 모습. 그리고 가장 끔찍한 점은 이것이 대중의 분노로 촉발된 논란이 아니라 윌리엄이 주도하고 침묵으로 묵인하며 언론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방식으로 위장된 내부에서 천천히 의도적으로 진행되는 변화 계획이라는 것이다. 카밀라는 깊은 배신감을 느낀다. 권력을 갈망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그 자리에 오를 자격이 있다고 진심으로 믿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찰스가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내는 동안 그의 곁을 지켰습니다. 그녀는 조롱과 소외를 견뎌냈고 수십 년 동안 그림자 속에 갇혀 지냈습니다. 그녀는 왕위에 오르면 왕실 역사에서 자신의 위치가 확고해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는 듯합니다. 이제 그녀는 어려운 선택에 직면했습니다. 품이 있고 성실하게 하지만 점점 더 눈에 띄지 않는 존재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저항하여 이미 위태로운 왕실 관계에 더 큰 긴장을 초래할 것인가? 그녀 측근들은 그녀가 갈등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궁궐 담장 안에서는 여전히 폭풍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직함이나 일정에 관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유산에 관한 것입니다. 더욱 간소화되고 통제되고 냉혹하게 전략적인 새로운 군주제 시대에는 더 이상 충성심이 유산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이제는 영향력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윌리엄 왕자가 구상하는 윈저 왕가의 미래가 계속되는 가운데 카밀라의 왕관은 여전히 그녀의 머리 위에 놓여 있을지 모르지만 그 권력은 이미 다른 누군가에게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권력 이양을 주도한 사람은 그녀에게 그 사실을 알릴 필요조차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 심리적 무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녀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적대적인 공적 환경 속에서 살아남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을 무너뜨렸을 타블로이드 언론의 잔혹한 공격의 대상이었고 동화 같은 이야기가 무너진 것에 대한 비난을 받았으며 대륙을 넘나드는 이야기의 악당으로 몰렸지만 그녀는 살아남았습니다. 반격하거나 동정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공격을 감수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현대 왕실 역사상 거의 누구보다도 장기적인 안목으로 전략을 펼쳤습니다. 그녀는 왕실이라는 제도에서 시간이야말로 유일한 자산이라는 것을 이해했고 그녀의 생각은 옳았습니다. 시간은 상처를 아물게 했다. 시간은 대중의 마음을 누그러뜨렸다. 시간은 그녀를 사랑하는 남자 옆에 왕좌에 앉혔다. 하지만 그녀가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것, 어쩌면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것은 시간이 무기로 사용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었다. 그녀의 젊은 세대, 바로 그녀의 의부사들이 미래 자체를 그녀를 밀어내는 도구로 삼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 그 아이러니는 너무나 날카로워서 견디기 힘들 정도다. 카밀라는 수십 년 동안 자신이 부적합하고 어울리지 않으며 왕실의 짐이 된다는 말을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순전히 인내심으로 모두의 예상을 뒤엎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모든 일을 겪고 난 후 그녀는 본질적으로 똑같은 말을 다시 듣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타블로이드 신문이나 여론이 아니라 그녀가 모든 것을 희생하고 합류했던 바로 그 기관에서 말입니다. 이제 그 메시지는 궁궐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왕실 내부에서 오는 메시지이며 이는 어떤 신문 헤드라인보다도 더 큰 고통을 안겨줄 것입니다. 대중이 그녀를 거부했을 때 그녀에게는 찰스가 있었고 그들만의 사적인 세계, 그들만의 이해, 그리고 서로에 대한 헌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찰스는 아내와 아들 사이에서 자신의 과거와 왕실의 미래 사이에서 충성심과 유산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정황으로 볼 때 그는 어느 편도 들지 않고 그렇다고 상황을 막지도 못한 채 얼어붙은 듯한 상태입니다. 이런 가족에게 침묵은 선택이기도 합니다.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해리의 문제입니다.
이 모든 일이 벌어지는 와중에도 막내 아들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시설을 떠나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그 내부 사정을 폭로하는 회고록을 쓴 해리는 가족 구성원이 극한의 상황에 몰렸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끊임없이 상기시켜 줍니다. 카밀라는 하에리와는 다릅니다. 그녀는 오프라 윈프리 쇼에 출연하거나 폭로성 책을 출간할 스타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왕실은 그녀를 궁지로 몰아넣는 것이 위험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그녀는 비유적으로 말해서 시체가 어디에 묻혔는지 알고 있다. 수십 년 동안 그 시스템 안에 있었으니 대중이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결정 대화 타협들을 목격해왔다. 그녀가 그런 것들을 폭로할 위협적인 인물은 아니지만 그럴 가능성은 존재하며 그 가능성은 말없이 공중에 떠돌고 있다. 윌리엄 측근들은 분명 그녀가 그 선을 넘지 않을 것이며 지금도 찰스에 대한 그녀의 충성심이 그녀를 억제할 것이라고 계산하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계산은 틀릴 수도 있다. 충분한 압박을 받는 사람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행동할 수 있다. 그리고 카밀라는 겉으로는 침착해 보이지만 분명 엄청난 압박감을 받고 있습니다. 카밀라와 케이트 사이의 역학 관계도 단순한 경쟁 관계보다 훨씬 더 복잡하기 때문에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 두 여성은 놀랍도록 비슷한 궤적을 걸어왔습니다. 둘 다 외부인이었고 면밀한 감시와 비판을 받았으며 다이아의 나비와 비교당했습니다. 둘 다 압박 속에서 왕실의 품위를 지키는 불가능에 가까운 기술을 익혀야 했습니다. 다른 세상이었다면 두 사람은 동맹, 심지어 친구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군주제의 구조는 그런 연대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왕실은 자매애가 아닌 위계 질서입니다. 한 번에 한 명의 여왕만이 존재할 수 있으며 지금 케이트는 미래이고 카밀라는 과거입니다. 그건 개인적인 감정은 아니고 구조적인 문제지만 내가 그 자리에서 밀려나는 입장이 되면 개인적인 문제처럼 느껴지죠. 내 자리가 더 젊은 여성에게 넘어가는 걸 보면 정말 개인적인 문제처럼 느껴져요. 한때 나를 따라다니던 카메라가 이제 그녀를 따라다닐 때 그 일은 마치 개인적인 공격처럼 느껴집니다. 남편의 아들이 나와 상의도 없이 내 삶에 대한 결정을 내릴 때 그 느낌은 더욱 고통스럽습니다. 카밀라는 이성적으로는 그 논리를 이해할지 모르지만 감정적으로는 엄청난 충격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상황에서 찰스는 어떤 위치에 있는 걸까요? 국왕은 이 드라마에서 조연이 아닙니다. 그는 중심 인물입니다. 그의 건강은 국민의 관심사였고 오랫동안 기다려온 그의 즉위는 질병과 정권 교체의 무게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그는 영국 역사상 어떤 왕위 계승자보다 더 오랜 시간을 기다려 왕위에 올랐고 이제 왕위에 오른 그는 자신의 영향력이 조용히 아들에게로 향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군주제의 자연스러운 순서입니다. 후계자가 준비하고 왕은 결국 물러나는 것이죠. 하지만 점진적인 승계와 갑작스러운 배제는 분명히 다릅니다. 찰스는 원칙적으로는 개편안에 동의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아내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해했을까요? 감정적인 파장을 예상했을까요? 카밀라가 언론 보도 자료가 아닌 직접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고려했을까요? 그녀가 남편에게 직접 맞서고 해명을 요구해야 했다는 사실은 그 가족 내부의 소통이 그 어느 때보다 단절되어 있음을 시사합니다. 현대화에 대한 온가젯 이야기에도 불구하고 침묵과 회피라는 윈저 가문의 오랜 관습은 여전히 건재합니다. 이에 대한 대중의 반응은 흥미롭게 지켜볼 만합니다. 다이애나 왕세자비 때처럼 카밀라 왕세자비에 대한 동정 여론은 폭발적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대중의 기억은 오래되었고 카밀라 왕세자비의 과거는 잊히지 않았지만 불안감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무언가가 지나치게 세심하게 관리되고 있음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조직적으로 짜여진 헤드라인, 전략적인 사진 촬영 기회, 왕비의 갑작스러운 자취, 이 모든 것이
마치 짜여진 각본처럼 느껴집니다. 진정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대에 이러한 수준의 통제는 역효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군주제는 기업체처럼 이미지 쇄신을 하는 존재가 아니라 인간적인 면모를 지닌 존재로 인식되어야 합니다. 가족 구성원을 관리해야 할 부담으로 여기기 시작하면 왕실을 대중과 연결짓는 근본적인 가치를 잃을 위험이 있습니다. 카밀라의 이야기는 사람들이 그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든 간에 인간적인 이야기입니다. 복잡하고 어수선하며 실수와 회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녀를 이야기에서 지워버린다고 해서 왕실이 현대적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차갑게 보일 뿐입니다. 더 나아가 이것이 왕실이라는 제도 전체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됩니다. 군주제는 수세기 동안 적응을 통해 존속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 적응은 대개 느리고 신중하며 합의에 기반한 것이었습니다. 윌리엄이 하고 있는 일은 그 과정을 극적으로 가속화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는 아버지가 물러나기를 기다리지 않고 여론이 자연스럽게 바뀌기를 기다리지도 않습니다. 그는 관련된 모든 사람의 전폭적인 협조 여부와 관계없이 실시간으로 제도를 적극적으로 재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단호함은 현대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 필요할 수도 있고 전략적인 관점에서 보면 존경받을 만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분열을 초래하고 원한을 불러일으키며 가족관계를 권력 다툼으로 변질시킵니다. 그리고 일단 군주제를 사업처럼 취급하기 시작하면 사업은 충성심이 아니라 실용성에 따라 돌아간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윌리엄의 눈에 카밀라의 존재 이유는 사라진 것이다. 반세기 동안 아버지 곁을 지켰던 계모를 이렇게 대하는 것은 잔인한 일이다. 하지만 윌리엄은 감정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 널리 알려져 있다. 그는 어머니가 이 제도에 의해 파멸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는 감정에 휘둘려 이 제도를 지키는 방법에 대한 판단력을 흐리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문제는 카밀라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입니다. 그녀에게는 선택지가 있지만 어느 것도 좋은 선택은 아닙니다. 그녀는 축소된 역할을 받아들이고 우아하게 뒤로 물러나 가끔 행사에 참석하고 카메라 앞에서 미소를 지으며 마지막까지 남편을 지지하는 배우자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쉬운 길입니다. 그녀의 품위를 지켜주고 갈등을 피할 수 있으며 찰스가 남은 생애 동안 평화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하지만 그것은 또한 패배를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녀가 살아있는 동안 자신의 업적이 지워지는 것을 지켜봐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녀가 일궈낸 모든 것이 하나의 기록으로만 기억될 것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카밀라처럼 자존심이 강하고 회복력이 뛰어난 사람에게는 받아들이기 힘든 현실일 것입니다. 대안으로 그녀는 반격에 나설 수도 있습니다. 더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하고 찰스와의 친분을 이용해 자신을 옹호할 수도 있습니다. 쉽게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은 위험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미래의 왕인 윌리엄과 정면으로 대립하게 되고 왕실이 통제할 수 없는 언론의 주목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미 어려운 상황에 처한 찰스와의 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게다가 대중은 나이든 왕의 궁지에 몰린 왕비보다는 젊음과 미래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여론이 다시 그녀에게 불리하게 돌아설 위험도 있습니다. 카밀라는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녀는 정치적으로 너무나 예리해서 자신이 처한 함정을 모를 리 없다. 그녀의 모든 행동은 면밀히 조사되고 비판받고 그녀에게 불리하게 이용될 것이다. 침묵은 항복이고 저항은 자멸이다. 그녀는 불가능한 두 가지 결과 사이에 갇혀 있는데 그녀를 이런 상황에 몰아넣은 사람은 다름 아닌 그녀의 의부사들이다. 세 번째 가능성이 있는데 궁궐 사람들은 누구도 생각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입니다. 카밀라 왕비는 단순히 물러날 수도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극적으로는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말입니다. 그녀는 사저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녀는 지시를 받아서가 아니라 싸움에 지쳐서 자발적으로 공식 석상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녀는 주목받는 것보다 평화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성인이 된 이후 줄곧 대중의 심판대에서 온 여성에게 조용한 삶은 매우 매력적일 것입니다. 대호 이상 브리핑도 전략 회의도 일정표에서 자신의 이름이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는 일도 없을 것이다. 그저 사생활 가족 그리고 왕관이 모든 것을 집어삼키기 전 누렸던 소박한 즐거움만 남았다. 하지만 그것 또한 일종의 패배일 것이다. 카밀라 샨드는 50년에 걸친 왕실 전쟁을 견뎌내고도 마지막에 조용히 물러날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한 가지는 이미 분명해졌습니다. 왕실의 중심 인물이었던 카밀라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왕실 구조 개편은 이미 이루어졌고 후원 관계도 재조정되었으며 관심의 중심도 옮겨갔습니다. 미래는 윌리엄과 케이트의 것이며 그들은 허락을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 그 자리를 차지하려 합니다. 카밀라의 이야기가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닙니다. 그녀는 여전히 왕비이며 여전히 왕실에 접근할 수 있고 관계를 맺고 있으며 수십 년간 축적된 왕실 내부 지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의 흐름은 바뀌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주인공이 아닙니다. 다른 누군가의 통치 속에서 조연일 뿐입니다. 그토록 주목받고 존경받고 인정받기 위해 애썼던 여성에게는 아마도 가장 받아들이기 힘든 일일 것입니다. 권력의 상실이 아니라 존재감의 상실일 것입니다. 그녀가 견뎌낸 모든 것, 기다림과 침묵, 그리고 치밀한 전략 끝에 이야기는 그녀 없이 흘러갔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을 쓴 사람들은 그녀가 전화기를 가질 자격조차 없다고 생각했다.